뭐 그거 이혜정 선생님이 얼마나 그 하게요? 아, 진짜. 결국 범인은 잡힐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유 오셨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진실 혹은 거짓, 진실의 신호를 분석하는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김희송 연구관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검사를 하나요? 뭐 저희가 그 이 손에 땀이 나는 것을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심장의 박동수 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숨을 쉬는 패턴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ERP라고 해가지고 그 범행 정보를 기억하는 이제 뇌파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다 이과신데 예. 저희가 보면 유일하게 이제 문과 계통인데 주로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여기 문과가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문과인 줄 알고 다양한 사람들 만날 때는 어떤 그런 대화의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자료를 분석할 때 저희가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게 테러범이 입국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AI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개발하려고 영화 노력하고 중에 그 톰 크루즈가 그 주연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 예측 뭐 퍼센테이지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검거하는. 그러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검거하는. 근데 그 근데 검거 이제 그거하고 약간 맥락이 다른 게 어떤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똑같다고 한 건 아니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예. 보면 이제 어떤 용의자든 아니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있죠. 예.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기 싫은 건 피해가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제 표정이나 그런 행동 자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보면 어떤 행동 징후가 있을 거다. 뭐 코가 어떻게 빨갛게 변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특정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긴장해서 말을 멈춰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 대한 징후보다 사람이 이제 진실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했다 안 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분노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화를 낼 때 가짜로 화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화내는 거. 아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정도. 거짓말 탐지 검사를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한 사람을 한 10,000명 정도 만나본 것 같고 아니 이제 거짓말 탐지기 이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좀 이렇게 좀 예전에는 교통사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블랙박스 나오기 전에 특별한 그렇겠네. 증거가 없으면 많이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갖다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하다 보면 한 신호위반 건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솔직하게 자백을 하고 갔어요. 제가 인정하고 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건이 아니라 형사건인데 특히 이제 성폭력 사건들 증거가 없거든요. 양 둘 당사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이 의뢰가 돼서 거짓말 탐지 검사가 사실은 가해자, 범인들을 검사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검사할 때 전제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받기 싫으면 검사 안 받아도 됩니다. 본인의 권리입니다. 받겠다는 사람만 저희가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다들 겉으로는 협조를 잘 해주죠. 겉으로. 근데 이제 정말로 이제 겉과 속이 같은지를 보는 거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용의자는 자기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법원에서의 법정 증거로 채택되진 않죠. 거짓말 탐지기. 그 증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수사하는 수사관이 누가 범인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관계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살인 사건의 용의자 10명을 데려와서 정말 한 명을 집어줬을 때 수사할 수 있는 탄력이 붙거든요. 일반적으로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물건을 훔쳤습니까? 물어보는 거 말고 이거는 진실한 사람도 반응이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보를 활용한 검사 방법들, 범행에 대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걸 물어보거든요. 살해한 도구에 대해서 훔친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물어보는 정보를 물어보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범행에 사용한 칼이 하나가 있는데 7개의 칼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칼들을. 다른 칼. 지금 본인 앞에 범행에 사용된 칼이 놓여져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칼이 1번 칼입니까? 범행에 사용한 칼이 2번 칼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5번입니까? 6번입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칼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범행을 알고 있고 피해자 자기는 본 적도 없다 그러는데 피해자 얼굴에서만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건을 해결한 게 최근에 이제 여기 근처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났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용의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달고 있는 그 동생이 있었고 이 동생을 돌봐준 형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 대상자 한 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형하고 같이 왔을 때 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면 이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뭐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사체를 운반을 도왔는지. 당시 그 사체를 유기한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네. 그래서 뭐 이불에 싸서 버렸느냐, 비닐에 싸서 버렸느냐, 아니면 여행 가방에 싸서 버렸느냐 쭉 물어보니까 마대자루에 싸서 버렸느냐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횡성군 공구면 시루봉 휴게소 인근 하천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여성의 시신을 한 행인이 발견했는데 둘이 같이 행동을 해서 은닉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마대자루에 싸서 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알고 있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궁하다가 이제 사건을 해결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뭐 이 마대자루가 아닌 다른 예를 들면 전제를 두고 전제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이런 것들이 이제 숨김 정보 검사라고 하는데 숨김 정보 네, 검사. 숨겨 있는 정보를 대상자가 알고 있는지 이제 파악하는 그런 건인데,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건을 해결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건입니까? 그 우편 집중국에서 보면 물건이 도난이 당했는데 그 하나의 작은 박스에다가 상품권 1억씩 그 주유 상품권이었고요. 10만 원권이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7개를 보냈는데 그중에 1개가 없어졌는데 누가 와서 꺼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경찰관이 그 얘기를 아무 얘기도 않고 그 현장에 찍힌 용의자를 데려왔습니다. 경찰관이 용의자한테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전혀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보면 뭐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전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아, 제가 듣기로 뭐 10만 원권 뭐 주유 상품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한 1억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경찰관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와.